안녕하세요. 수박과 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혁명적인 편, 바로 진섭세가입니다. 황제도 제후도 아니었던 한 농민이 어떻게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었는지 그 장엄한 서사시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진시황의 죽음 이후 시작됩니다.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진나라는 급격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능한 2세 황제 호해와 권력을 농단한 환관 조고의 통치 아래 제국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였습니다. 만리장성 축조와 아방궁 건설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백성들은 쉼없이 동원되었고 가혹한 세금과 잔인한 법치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제국 전체가 분노로 끓어오르는 거대한 화약고와 같았고 이제 단 하나의 불꽃만 있으면 터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진섭입니다. 그는 왕족도 귀족도 아닌 양성 지역의 평범한 소작농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머슴이었지만 훗날 그는 진 제국의 무적 신화를 깨뜨리고 거대한 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인물이 됩니다. 사마천은 이 농민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이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제1부에서는 진섭이 어떻게 혜성처럼 등장해 세상을 뒤흔들었고 또 어떻게 비극적으로 몰락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섭은 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처지였지만 가슴속에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밭두둑에서 일을 멈추고 쉬던 진섭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 부귀해지면 서로 잊지 맙시다. 동료들은 머슴 주제에 무슨 부귀냐며 비웃었죠. 이때 진섭은 긴 탄식과 함께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남깁니다. 아, 제비나 참새가 어찌 기러기나 고니의 큰 뜻을 알겠는가. 이 말은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뛰어넘겠다는 진섭의 원대한 포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야망이 현실이 될 기회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진섭은 900명의 징집병을 이끌고 어양으로 가던 중 대택향이라는 곳에서 큰 비를 만납니다. 홍수로 길은 막혔고 정해진 기한 내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법은 이유불문하고 기한을 어기면 참수형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진섭은 냉철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대로 가도 죽고 도망쳐도 죽는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큰일을 도모하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너무나 엄격했던 진나라의 법치주의가 오히려 백성들을 반란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거사를 결심한 진섭은 바로 칼을 들지 않고 치밀한 심리전을 먼저 펼쳤습니다. 먼저 진승왕이라고 쓴 붉은 글씨를 비단에 적어 물고기 뱃속에 숨겨두어 사람들이 발견하게 했습니다. 또 밤에는 동료 오광을 시켜 사당 근처에서 여우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큰 초나라가 일어나고 진승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외치게 했죠. 미신과 초나라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 이 계략은 불안에 떨던 농민들에게 진섭이 하늘의 뜻을 받은 인물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감독관들을 처단하고 깃발을 든 순간 진섭은 병사들을 향해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을 터뜨립니다. 왕과 제후, 장수와 재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단 말인가. 왕후장상 영유종호. 이 한마디는 단순한 반란을 정의로운 혁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혈통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시대에 능력과 의지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이 선언은 그야말로 이념의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진섭의 봉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대택향에서 시작된 반란군은 진나라의 폭정에 신음하던 백성들의 합류로 그 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옛 초나라 지역을 장악하며 서쪽, 진나라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옛 초나라의 중심지인 진현을 점령한 진섭은 국호를 장초라 정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초는 초나라를 부흥시켜 확장한다는 의미였죠. 왕이 된 진섭은 오광, 주문, 무신 같은 장수들을 각지로 파견해 진나라 수도 함양을 압박하고 옛 조나라 땅을 평정하게 하는 등 세력을 거침없이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확장은 독이 되었습니다. 조나라 지역을 평정한 부하 장수 무신이 스스로 왕을 칭하며 독립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통제력 상실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배신은 다른 장수들에게 나쁜 선례가 되었고, 통일되었던 반란 전선은 각자 자신의 땅을 차지하려는 군벌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진섭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자 그는 초심을 잃고 오만해졌습니다. 옛 친구가 찾아오자 자신의 위엄을 손상시킨다며 처형해버렸고, 주방과 호무 같은 감찰관을 임명해 부하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공포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혁명가가 스스로 또 다른 폭군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로 인해 유능한 장수들은 등을 돌렸고 진섭은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진나라 명장 장안이 이끄는 정규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오합지졸이었던 반란군은 무너졌습니다. 주력군은 패배했고 동료 오광은 배신당해 죽었으며 수도마저 함락되었습니다. 도망치던 진섭은 믿었던 자신의 마부에게 암살당하며 왕위에 오른 지 불과 6개월 만에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2부에서는 비록 진섭은 죽었지만 진섭세가가 남긴 불멸의 언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작 안지 홍곡 지지입니다. 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큰 뜻을 알겠는가라는 뜻이죠. 이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영웅의 고독과 원대한 포부를 상징합니다. 주변의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비전을 믿었던 진섭의 강한 자의식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왕후장상 영유종호입니다. 왕후, 장, 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라는 이 외침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슬로건입니다. 세습적인 신분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이 말은 이후 고려 시대 만적의 난을 비롯해 수많은 민중봉기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진섭은 실패했지만 그가 던진 이 질문만은 역사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제3부에서는 역사가 사마천이 진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의 세가 편에 진섭을 기록했습니다. 본래 세가는 제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미천한 농민 출신의 왕조를 잊지도 못한 진섭을 이곳에 넣은 것은 파격적인 편집이었습니다. 사마천은 혈통이 아니라 시대에 미친 영향력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진섭이 비록 실패했더라도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가 건국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기에 그를 제후의 반열에 올린 것입니다. 사마천은 태사공의 논평을 통해 진섭을 입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진나라의 폭정에 가장 먼저 맞서 일어난 그의 용기와 선구자적 공로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이 된 후 인의를 잃고 공포 정치를 펼친 그의 지혜 부족과 리더십 부재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용기는 있었으나 지혜가 부족했던 지도자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진섭의 이야기는 사마천의 역사 철학인 천명과 연결됩니다. 사마천에게 천명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민심과 도덕성이었습니다. 진섭의 봉기는 진나라가 민심을 잃어 천명이 떠났음을 보여주었고 진섭의 몰락은 그 또한 도덕성을 잃었기에 천명을 유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인의를 잃은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역사의 법칙을 경고한 것입니다. 진섭은 결함 많은 인간이었고 결국 실패한 혁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제국이라는 거대한 댐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태생적 불평등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외쳤던 그의 함성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권력의 비극과 인간의 저항을 모두 보여준 진섭세가는 그래서 불멸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수박겉핥기에서는 제국의 균열을 알린 최초의 함성, 진섭의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역사 속 인물의 흥망성쇠를 통해 오늘날 우리도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